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2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붉은 글자는 부숫자죠. 전복. 불을 가한 고챙이로 거북의 등껍질을 열을 가한 그 비틀면은 갈라지는 모습, 거북의 등이 갈라진 모습에서 전복, 또 갈라지면서 소리가 뽁한다 해서 전복절했죠. 전복부수. 다음은 점칠점이죠. 이건 점괘를 입으로 말하니까 점치다의 뜻이 된 아주 재미있는 회의자죠. 다음은 밑줄입니다. 채권으로 문서권의 음을 빌린 채권이죠. 밑에 칼도가 있는 문서권에서 음을 빌린 채권. 밑에 이건 두루마리죠. 다음 위태로울 위자는 위에는 사람인, 밑에는 산기슭. 사람이 언덕 높은 곳에 있어서 떨어질까봐 위태롭다 이 뜻이 된 거죠. 위태로울 위. 다음 다리각. 물리칠 각은 갈 거와 옆에 병부절로 구성되었죠. 그러니까 음을 나타내는 병부절로 이게 부수이면서도 또 뜻을 나타내는 특이한 형성자죠. 본뜻은 물러가다인데 파생되어서 물리치다 이 뜻도 됐죠. 그래서 물리칠 각이 되죠. 태각하라 할 때 쓰이죠. 다음 벼슬경은 두 사람이 뚜껑을 연 밥그릇 앞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 잔치 음식이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분이 높다 해서 공경경이 됐죠. 다음은 그 지프로 만든 꾸러미에 두 개의 알을 넣어놓은 상형자죠. 알란. 토끼묘는 뭡니까? 대문을 활짝 연 모습인데 대문을 열 때는 몇 시에 연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연다 해서 나온 묘가 지지의 자축인 묘의 묘가 되었습니다. 토끼묘. 그 다음 도장인은 위에는 손이고 옆에는 사람이 꿇어앉아 있는 모습이죠. 사람을 손으로 누르는 데서 도장을 누르는 걸로 돼서 도장인이 된 거죠. 겉죽은 밥뚜껑을 연 먹을 식자인데 사람이 다가가는 모습이죠. 다가가서 밥을 먹는 모습에서 나온 나아갈 즉 겉죽이 된 거죠. 그 글자는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밑에가 뭡니까? 넘어질 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산기슭에서 산기슭업 더하기 산기슭 더하기 넘어질 골에 대해서 그 골이 됐습니다. 지시대명사의 그로 가차된 거죠. 그 다음 장액 산기슭음의 밑에 병부절 구부러진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곧 뭡니까? 권액을 만나다 해서 재앙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언덕원은 산기슭음 밑에 샘천자죠. 그래서 원래 근원원자인데 다시 물수를 넣고 근원원자를 만들고 이것은 언덕원으로 된 거죠. 언덕원. 두터울 후는 언덕 밑에 입이 크고 몸이 작은 무거운 용기가 있는 모습에서 두텁다 이 뜻이 된 글자죠. 두터울 후 회의자입니다. 갈것자는 흑토 밑에 사사사. 흑토는 근대의 변형이죠. 사람이 요 사사사 입구로부터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흑토가 근대의 모양에서 줄어든 글자가 몇 개가 있죠. 불글적 또 근대 밑에 불하죠. 다른 알주도 근대 밑에 그칠지죠. 사람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거가 된 거죠. 참여할 참. 참여할 참은 원래 머리 위에 세 개의 별이 반짝이는 모습인데 나중에 이게 터럭삼이 들어가서 형성자로 바뀌면서 석삼,
참여할 참 이런 뜻이 됐죠. 네. 그다음 미칠 급자는 요 밑에 또 오가 손이죠. 손으로 앞 사람을 잡으려는 모습이죠. 미칠 급, 다다를 급. 예. 그다음 돌이킬 반자는 위에 낭떠러지, 그다음에 손으로 낭떠러지를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에서 돌이킬 반, 반대 반자가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 볼까요? 배반할 반. 배반할 반은 반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예. 반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예. 배반하다. 예. 요 원래는 반반도 있고 뒤에 돌이킬 반도 있죠. 예. 그런데 이 반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반이 배반했는가 보죠. 예. 그 다음에 받을 수. 받을 숫자는 갑골문의 자형은 보면 배주자의 아래 위에 손이 있죠. 예. 배주자가 이게 물건을 전달함을 표시한 거죠. 물건을 주고받는 데서 받을 숫자가 된 겁니다. 재밌죠?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데서 받을 숫자가 된 글자입니다. 회의자죠. 다음 아제비 숙은 또 콩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앞에 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손에 콩을 들고 있는 모습 콩숙자. 그래서 아제비 손에 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제비다 이죠. 아제비 우리 삼촌 숙부를 뜻하죠. 또 오우는 부수자죠. 또 오우는 손에 손수의 줄임자죠. 오른손은 자주 쓰인다 해가지고 손가락 3개의 모양을 본뜬 또우자. 또우자가 손의 모습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버두자는 어떻습니까? 또우자가 2개죠. 같은 방향으로 손이 나와 있죠. 손으로 도와주는 것을 표시했는데 이것이 친구의 뜻이 된 겁니다. 손으로 서로 도와주다. 그래서 버두자가 되는 겁니다. 취할 치자는 또 손으로 옆에 귀이죠. 손으로 귀를 취했다. 귀를 잘라간 거죠. 귀를 잡아가지고 전쟁할 때 머리는 무거우니까 귀를 2개 자르면은 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귀를 잘라가서 가지일치가 된 겁니다. 코를 잘라가면 코를 잘라가고 귀를 잘라가는 사람을 가지고 이비야라고 했죠. 이비야, 일본 놈을 두고 이비야. 코 잘라가고 귀 잘라가는 거. 이 귀를 잘라가는 데서 나온 글자 가지일치자가 된 겁니다. 재밌는 것은 밑에 여자 여자를 하면 여자를 가졌다. 장가들취가 되죠. 장가들취. 다음 입구부수로 넘어갔습니다. 입구는 상형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입을 본뜬 자로, 본뜻은 입이다. 입은 사람이나 동물이 음식을 먹고 소리내는 기관으로 씹거나 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입구의 부수로 형성된 글자는 말하거나 먹는 거에 관계되어 있죠. 입으로 씹거나. 오를가, 오를가. 원래 도끼자루가의 본래자죠. 밑에 가자와 입구로 되어서 허가하다의 뜻이 됩니다. 허가하다의 뜻인데 이게 확장되어서 뭐뭐 할 수 있다. 영어로는 can의 뜻을 가지고 있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를가가 되는 겁니다. 한문 문장에는 뭐뭐 할 수 있다의 뜻으로 해석되죠. 그 다음 각각각. 입구 위에 뒤저올 치자죠. 뒤저올 치자도 부수자죠. 가면서 뒤져오기 때문에 서로의 말이 들을 수 없죠.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각이 됩니다. 이해되죠? 뒤져올 치가 있어서 사람이 뒤떨어져 있어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각각각이 된 글자입니다. 회의자입니다. 그 다음 열개. 열개는 갑골문의 자형은 어떻습니까? 왼쪽에는 문이죠. 문. 오른쪽에는 손이죠. 본래 뜻은 문을 여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일깨워 주다의 뜻으로 가차된 겁니다. 열다의 뜻이 여는데 문을 열다와 차이점은 이거는 정신을 열어주는 거죠. 집집마다 칠복을 해초리를 들고서 정신을 열어준다. 회의자입니다. 그다음 예꼬. 예꼬는 위에는 방패 모양의 열십, 아랫부분은
입구가 들어가서 옛날에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전쟁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전쟁 이야기를 하는 데서 나온 옛날이 된 겁니다. 옛고. 예. 그다음 알릴고는 위에 소우죠. 소 밑에 입구죠. 예. 소가 뿔로 나무에다가 부딪혀 가지고 사람한테 알리는 데서 알리다의 뜻이 된 겁니다. 예. 소가 이렇게 쿡쿡 나무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알리다의 뜻에서 알릴 고자가 된 겁니다. 혹은 또 뭐 이게 소가 소밥통에 있잖아요. 유구에서 음식을 먹는 그것을 본떴다 이렇게도 합니다. 소가 나무에 들이받으면서 사람에게 알리다의 뜻이 된 알릴고. 그 다음에 울곡은 계견 위에 지금 입구가 두 개 있죠. 보신탕 먹는 게 아닙니다. 울부짖고 있는 저 위에 뭡니까? 각골문의 자연을 보면 전형적인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이죠. 아주 비통하게 소리 내면서 우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울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이게 밑에는 지금 뭡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는 뭡니까? 큰 데가 사람이죠. 사람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입구로 변하고 옆에 점을 찍어서 개견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람이 울다가 뭐 개로 바뀌었는데, 이게 사람이 눈물 흘리는 모습에서 나온 울곡입니다. 오를가 각각각 10개 옛고 알릴고 울곡 그렇습니다. 다음 입구로 구성된 입구는 부숫자죠. 입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입으로 말하거나 음식을 먹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글귀구는 얽힐구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이 쌀폰데 어떻게 얽힐구냐. 그래서 일부러 소전의 글씨를 해놨죠. 입구에다가 얽힐 규자가 구성되어서 원래는 얽힐 규자가 갈고리 구자와 통용되죠. 그래서 굽다, 휘다의 휘 모습인데 나중에 얽히다의 뜻이 된 겁니다. 얽히다의 그 글자와 구성돼서 글귀구를 나타냈다. 구절할 때 글귀구. 다음 임금구는 입구와 위에 만윤, 다스릴 윤자지어 부윤할 때 그러니까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윤의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부윤이고 밑에 입이 들어가는 게 바로 임금의 뜻이 된 거죠. 입구가 있으면 임금군, 명령을 내리는 임금군, 입구가 없으면 임금의 명을 전하는 부윤이 되는 거죠. 군수. 부르짖을규는 마찬가지 얽힐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이 부르짖을규나 걸기규나 소전의 장이 비슷하죠. 입구의 위치만 다르지. 그 입이 앞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구와 뒤에는 뭡니까? 실이 엉킨 모습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복잡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다. 에서 나온 부르짖을규의 형성자입니다. 자, 그릇 기자. 아까는 뭡니까? 입구가 두 개 없으면 울곡이었죠. 이거는 네 명이서 또 보신탕을 먹는다 하면 안 됩니다. 개가 복판에서 그릇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네 군데 그릇이 있고 그 복판에서 개가 그릇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릇 기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길할길. 길할길은 뭡니까? 각골문의 자형은 위에는 병기, 밑에는 담는 도구죠. 그래서 병기를 담은 모습에서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길하다 이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줄어들어서 백성들에게 위험이 없게 된 데서 길하다 이 뜻인 글자입니다. 입구, 걸기구, 임금군, 부르짖을규, 그릇기, 길할길. 자, 오늘 배운 거 복습해 볼까요? 뭡니까? 판단할 판, 반대 반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배반반, 배반할 반은 반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배반할 반은
반반에서 음을 빌린 형제이다. 요 돌이킬 반에서 음을 빌린 자가 아닙니다. 반반에서 음을 빌린 형제이다. 받을 수는 물건을 서로 전해주는 모습에서 받다 이 뜻이 된 글자, 회의자죠. 그 다음에 아제비숙은 콩숙에 또 손에 콩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제비죠. 아제비숙의 형성자를 됐죠. 콩숙에서 음을 빌린. 또 우는 오른손인 자주 쓰인다 해서 손 모양을 본뜬 자를 했죠. 부수자입니다. 버두는 원래 또 오가 둘로 만들어져 가지고 돕다는 뜻이 나온 두 손으로 돕는 데서 친구의 뜻이 된 버두자죠. 다음은 귀 옆에 또 오로 손으로 귀를 잘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취하다의 뜻이 된 거죠. 그 다음 오를가. 오를가는 원래 도끼자루 가자의 본래자인 밑에 가자와 입구가 돼서 허가하다의 뜻입니다. 허가하다의 뜻이 돼서 오를가. 영어로 can과 같다 했죠. 뭐뭐 할 수 있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 다음 각각각은 뒤져 옳지 밑에 있고 사람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각각각이 됐죠. 10개는 원래 손으로 문짝을 여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로 정신을 열어주는 걸로 바뀌었죠. 칠복과 입구가 바뀌어서 해초리로 정신을 열어준다. 10개. 그 다음 예꼬는 전쟁을 뜻하는 방패와 입구, 옛날 이야기를 한다. 전쟁 옛날 이야기를 한다 해서 예꼬가 된 거죠. 알릴꼬는 소우와 입구로서 소가 횡목에 나무에다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람에게 알린다의 뜻이 된 알릴고자가 된 겁니다. 울곡은 사람이 두 눈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인데 이게 글자가 개견으로 바뀐 거죠. 울곡. 입구는 부수자로 먹거나 씹는, 말하거나 씹는 그런 먹는 글자로 구성된 부수를 가지고 있죠. 글기구는 입구에다가 얽힐구로 구성되어서 형성자가 됐죠. 글기구. 이 얽힐구는 노끈이 맺어진 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규와 구성된 글기구가 됐습니다. 구절할 때 쓰이죠. 임금구는 만윤과 입구로 구성돼서 임금의 명령, 부윤이 임금의 명령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군이 된 겁니다. 부윤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임금이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부르짖을규는 입구 옆에 얽힐구. 이때는 얽힐구자가 실타래가 얽힌 모습에서 이야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리를 쳐서 부르짖는다 해서 부르짖을규가 된 형성자죠. 그릇기는 개가 그릇 복판에서 그릇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그릇기자죠. 길할길은 병기를 담아놓아서 전쟁이 끝났다, 백성에게 위험이 없다 하는 뜻에서 나온 길할길이 된 글자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